그런 식으로 되는 속에서 정식으로 이제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사절은 1636년부터 가게 돼요. 이 통신사는 뭐냐? 신뢰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일본에서 사절단이 먼저 조선에 와요. 조선에 오는데 조선 정부는 결단코 일본 사절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얘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났을 때 한 2주일 만에 일본군이 한성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을 손바닥처럼 앓고 있었다. 손바닥처럼 앓고 있었던 게 뭐냐? 일본의 사절들이 그 전에 다녔던 사행로를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부터는 일본의 사절단들은 절대로 서울에는 못 온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와서 동네에 있는 외관에 와서 거기서 국서를 전달하게. 그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먼저 사절을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 정부에게 사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럼 그걸 받으면 조선 정부에서 요새 말하면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보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서 보내게 되면 사절단이 편성이 돼요. 그런데 그 사절을 보낼 때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실권자인 장군이라는 사람,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자 아니에요? 새로운 쇼군이 취임을 하면 그 쇼군의 축하 목적으로 가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개 20년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2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 1636년부터 나중에 1811년에 마지막 그 사절이 가는데 그때까지 대개 한 20년에 한 번 정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신사였습니다. 통신사는 갈 때 물론 국서를 가지고 갑니다. 국서를. 조선 국왕이 일본 국왕, 즉 쇼군한테 보내는 애교 문서죠. 그리고 가면서 또 정성껏 마련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가요. 선물을. 물론 이제 거기에 가면 국서를 바치고 또 선물을 받아오는데 오늘날처럼 그 애교 사절들이 다니는 경로가 편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서울에서 동경까지 비행기 타면 대개 2시간이면 가요. 그러나 당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쓰시마를 지나서 시모노세키를 거쳐가지고 그 세토나이카이라는 바다를 지나서 오사카까지 가. 그럼 오사카까지 가서 일단 거기서 이제 배를 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배를 젓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일단 머물고 이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요도가와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으로 올라가는 배는 일본 사람들이 제공을 해요. 그 배를 타고 교토까지 가서 교토에서부터 육지를 통해서 에도, 지금의 동경까지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통신사의 행로를 보면은 우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국내, 부산에서 일단 집결을 하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는 한 6척의 배 나눠 타는데 한 500여 명이 가는 대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사, 부사, 또 기록을 담당하는 서장관 이런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배에 타고 그것을 원호하는 또 3척의 배, 6척의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안내하는 일본의 배는 수십 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서 일단 바닷길로 오사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다시 강을 건너가고 교토에서부터 이제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한 번 가는데 편도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려요. 물론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죠. 또 에도에 가서는 장군한테 국서를 바치고 또 국서를 받고 하는 가운데 한 20일 정도 체제를 하고 그래서 역순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는 데까지 대개 또 같은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 가는 데는 빠르면 5개월, 늦으면 거의 1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은 묵어가면서 각지의 일본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게 돼요. 또 일본은 이들을 맞는 이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은 막번 체제라 해가지고 각 번들이 있거든. 그 번에 들어오는 통신사 일행은 그 번이 접대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찮아. 한 500명이 움직이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호위하는 일본인들이 붙잖아요. 일본인들이 붙으면 한 5천 명이 움직이게 돼요. 그 사람들 먹고 재워야 되죠. 선물 줘야 되죠. 그래서 각 번들은 그 비용을 내느냐고 허리가 휠 정도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이 막부의 예산에 맞먹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 중간중간에서 일본은 얻는 게 많았어요. 왜? 당신은 조선이 일본보다 문물, 학문이 앞서 있었어요. 그 앞서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학문에 있어서는 성리학, 주자학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일본보다는 조선이야. 특히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서는 20년 만에 한 번 만나는 통신사인데 거기에 따라오는 조선 측의 학자는 1급의 학자들. 그동안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놨다가 오면은 저녁에 숙소에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노래를 주고받아, 시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림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 교류의 형태도 또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